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 자중하면서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미치광이, 최강희,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쭉! 자, 지난번에 세 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중재자가 필요할 것 같다 거의 없다를 긴급 투입을 시켰습니다. 과연 중재가 될 것인가. 자, 먼저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사문TV 대기자 전찬일입니다. 네. 선생님 뭐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상처요? 네. 아니 뭐 늘 그랬는데. 아, 괜찮습니까? 그날 조금 뭐 언성은 높였지만. 예. 그 끝나면 바로. 나가면 그냥 바로 또 평정심.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치광이 최강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의 없다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네. 저번 주에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아, 지금 서먹서먹합니다 지금. 아니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공기가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 긴급 투입이 됐어. 거의 없다가. 아하. 중재자 역할. 한 명 까내버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중재자. 완전히 삐지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네, 본인이 기름의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중재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 중재는 어떤 식으로 하냐? 네. 최강희를 반 죽이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신작 빨리 갈까요? 신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신작은 올빼미라는 작품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유해진 씨하고요, 류준열, 뭐 조성아, 박명훈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고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극 영화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 스포일러 안 하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그 소현세자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때 이 청나라로 볼모로 끌려갔다가 8년 만에 돌아왔는데 곧바로 사망했거든요. 아,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네,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 그 배웠던 거 아니에요? 매우쇼에서? 그랬겠지. 뭐. 네. 아니,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학질이라는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구멍에서 피가 나는. 근데 뭐 실록을 보면은 그 기록이 그렇게 좀 석연찮다고 해요. 학질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소현세자 독살설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뭐 그게 아니다, 인조가 벼루를 던져서 벼루를 맞아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영화는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력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 그러니까 류준열 씨가 연기한 것은 경수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소경,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맹증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이 낮에는 빛이 강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은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술력이 뛰어나서 왕실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때 왕실에서 경수가 보게 된 거는 인조와 소현세자 간의 정치적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뭐 소현세자의 정책에 대해서 인조가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소현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갈까봐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소현세자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경수가 이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너 뭐 기분 안 좋니? 아니요, 기분 좋아요. 그럼 좀 이게 방실방실 뛰면서 해라. 자리가 지금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전자평론가님하고 하도 옆에 많이 앉았어가지고 오늘 거업님 오셔서 간만에 둘이 같이 앉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 그랬어? 네, 멀어진 느낌이라. 그걸 가지고 다 투정을 부리고. 아니, 우리 최강이 어른스럽습니다. 뭐 마음만은 옆에 있으니까요. 네. 주로 이렇게 연대가 되는. 우리 왜 그래? 아니, 제가 오늘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오늘 저와 나이너는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영화가 여러 이제 창작물에서 사용이 됐던 소재예요. 아, 그래요? 소현세자의 죽음. 최근에 이 주제를 사용했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영화는 창궐이라는 영화가 있었었죠. 창궐. 네, 현빈 씨, 장동건 씨 나왔던 창궐이라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창궐. 네, 좀비물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음모론을 찝어서 만약에 소경 침술사가 여기에 휘말렸더라면 이 사건의 진상을 그 사람이 혼자 목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상상력이 뻗어나가는 뭐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저는 10의 7은 잡았다고 봐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네. 여러 가지 이 영화가 사용하는 장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의 시점이 밝아지면 안 보이고 어두워지면 보이는 일반 사람의 시력하고는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표현해냈느냐 잘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서스펜스를 잘 만들어냈느냐 좋다. 우와. 그리고 소리와 빛과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어떤 궁 안에 굉장히 따뜻해지거나 혹은 차가워지거나 공포스러워지거나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렸느냐? 잘 살렸다. 오. 그렇다면 펼친 이야기를 매끄럽게 마무리를 했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 매끄러운 맛이 조금 부족하군요. 네.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거님이 하신 이 표현이 거의 저하고 거의 완벽하게 맞는 말이고요. 두 사람의 정우성 이정재 관계처럼 보이네. 네, 아무튼 둘 브로맨스가. 네, 아무튼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하고 줄거리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쉬움이 좀 많았다고 보고요. 대신 그만큼 연출이 뛰어나고 스릴러로서 뛰어나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가끔 이런 감각의 장애를 갖거나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른 감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비약적으로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서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좋고요. 결국 이 영화는 본다라는 의미, 이 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왕들의 세계는 권력자죠. 그 궁궐 안에서 가장 낮은 존재, 그러니까 민중 혹은 뭐 약자, 이 존재가 바로 경수예요. 경수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침이나 넣으러 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권력자들이 볼 때는 이런 민중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릿하게나마 이 그들이 가려놓은 진실을 가려놓은 그 밤중에 그 어둡고 흐릿한 걸 통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이 사실은 진실을 간파하거든요.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민중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MBC 기자 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민중은 약자지만 이 침을 넣잖아요. 그때 뭐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제 인상 깊은 대사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침을 조금만 더 깊게 넣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힘없는 존재인 경수가 사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왕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경수하게 했던 대사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안 보이는 척을 하냐? 밤에는 보이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소경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런 표현들이 되게 중의적이고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또 소현세자가 그 경수를 위해서 현미경을 오히려 더 크게 볼 수 있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걸 선물해 준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되게 전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현미경이 아니라 돋보기. 돋보기. 네. 죄송합니다. 와, 최강희. 말이 좀 잘못 나왔어요. 그때 당시 현미경 침처럼 찔러 들어오는군요. 날카롭고 예리한데요. 팩트로 반격한 건 처음이죠. 처음이야. 네. 제가 팩트 틀린 게 있어요. 팩트가 틀린 게 아니라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그 제작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데시벨 했잖아요. 데시벨이었구나. 제작사에서 실수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최강 부산이라는 응원을 했다. 대한민국 응원이 아니고. 형 그것 때문에 댓글 난리 났었어. 영화 개판이라고. 그래서 제가 최강 부산이라고는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를 그거를 왜곡했네.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를 다시 볼 그런 의지까지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작사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 근데 그거 파란이 컸어. 그러니까 이거를 매부쇼 청취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최강희 평론가님이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경수야? 예, 가는 귀가 조금 경수는 안 보이는 거.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축구를 잘 많이 안 보셨나 봐요. 프로 축구 같은 데서는 대한민국 이거를 뭐 울산 현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운율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같은 음이 나오니까 대충 대한민국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 형님 댓글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다 그 얘기로 데시벨을 박살을 냈어요. 데시벨을 박살을 냈다고요? 예, 아니 그 영화가 쓰레기다. 아니 어떻게 그런 디테일도 하나 못 살렸느냐. 아니 근데 광희 형님이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걸로 오해받을 만큼 데시벨이 좋은 영화가 아니라서. 그거 하나로 뭐 엄청나게 좋은 영화 갑자기 폄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보고 분명히 그리고 제 귀가 잘못됐으면 제가 이비인후과 가죠. 근데 그러지 않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건 바이든 날리면 논란보다 더 큰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잘못 하고 그렇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실수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아니 실수를 했다는 거를 실수잖아요. 실수를 했는데. 아니 근데 제작사의 제작사의 바이든 날리면 주장이잖아. 주장이 아니고 사실 영화에 그렇게 나왔는데 나온 걸 확인하셨습니까? 우리들도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작사가 그렇게 주장하면 팩트가 되고 우리가 들은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니 왜 그 제작사의 주장을 무조건 광희 씨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전찬 선배나 라이너도 잠깐 잘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창피한 건 네. 우리 세 명이 명색이 영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쨌든 놓쳤다. 놓친 거잖아요. 그거는 놓쳤어. 우리가 사과해야 정식 돼. 사과해야 되고 반성해야 돼요. 네.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하고 그렇지. 그거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좋은 영화 나쁜 영화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거고 오늘 그 주제 우리 아니니까요. 했으니까. 와 진행 좋은데요. 그래서 형님 분위기 거의 보니까 없다 예. 중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또 새로운 분쟁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야 너 중재자야? 어쨌든 그거 뭐야? 저희가 부탁일이야. 실수한 거니까. 뭐야 임마 머리 큰 놈 저놈. 이제 다시 아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알려주지도 않았고 됐어,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올빼미로 들어가면 네. 되게 아마 비슷한 그런 뭐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저의 개인적 평가를 말하면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지금 네. 두 분 말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영화라는 게 연출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그 후반부에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해진의 그 인조왕 연기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그 전형적인 코믹 연기로 막 잠깐 갑자기 현대극으로 네. 와버린 그런 거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맹증이면 밤에 그러니까 잘 보이다가 안 보였을 때 안 보일 때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그런 설정이 좀 우스꽝스럽게도 너무 민첩하게 움직인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연출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왕의 남자의 조감독 출신답게 잘 찍었으면서도 네. 그 영화의 수준을 이뤄내는 데는 좀 다소 부족했다. 한 20% 정도는 부족하지 우리 저 않나. 비슷해요, 그래서. 최강희 씨. 아니 이번에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찬일은 한국 영화 온정주의자다. 한국 영화는 무조건 쉴드 친다. 지금 비판했잖아요. 사과하세요. 무슨 비판을 해요? 지금 이 영화 나랑 같이 지금 영화 보고 왔는데 같은 영화관에서 같이 봤어? 같이 보고 다녀? 같이 봤어요? 아니 가서 만났어요 사연관에서. 야, 둘이 같이 다녀요? 야 영혼의 짝꿍이네. 야, 예, 아니, 그럼 그 뭐- 이거 쇼윈도 갈등이네. 이것도 약속 백편에- 대련이네. 약속 대련. 백편의 한국 영화를 100% 온정주의로 다 칭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네. 경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네. 그건 뭐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나누려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되게 폭력적이네 사람이.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본인이 사과했어. 사과하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신작적으로 갈까요? 이게 신작인데요? 아니, 네. 추천작. 사과해.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올빼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추천작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그래. 할 말이 좀 있어요? 발언권은 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네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영화가 네. 비교적 괜찮으면 장점과 뭐 단점 혹은 미덕과 악덕이 있을 때 미덕이 더 많다 하면 굳이 악덕이나 단점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패스. 그건 왜냐하면 관객들이 발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이만큼 있지만 네.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아, 그의 인생의 최고 작품이야? 연기를 선보였다. 우와, 대박. 이 작품에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나는 유해진 진짜 와, 동의할 수가 없네. 저는. 또 시작. 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눈이 잘못됐어. 아니 유해진이 네. 사극 연기와 현대 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연출과 연기를 보이는데 그거를 최고 연기라 그러면 그동안에 유해진이 그렇게 연기를 못했다는 건가? 유해진은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흔들리는 연기를 한 게 이 영화예요. 이 영화야, 제가 볼 오히려. 때. 그 점에서 연출 책임져야 돼요. 유해진 같은 진짜 걸출한 연기자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연출의 실수입니다. 뭐 전찬 이렇게 선배의 아니, 저는 그 진짜요. 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반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셨으니까. 그럼 진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뭐
무슨 승부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거는 사과하시죠 그러면. 주장에 대한 신뢰성은 평론가로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에 다른 거지. 최강이가 아니 지금 댓글은 최강이 쫄았다예요. 지금 최강이 쫄았다. 맡기겠다는 거. 꼬랑지 내렸다. 맡기겠다는 거야. 꼬리 많았다. 아니, 라이너 거의 없다는 그러면 유해진 연기 어땠습니까? 뭐 저부터 말씀을 야 드리자면 과연 유해진 연기가 과연? 유해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탈하고 그리고 재밌는 연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유해진이라는 배우에게는 전 서늘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늘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끼 같은 영화 보면 서늘함이 그 나오죠. 서늘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 작품에서 보여준 것은 좋았다. 하지만 이 뒷부분에서 전차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애매한데. 조금 애매해. 거의 없다. 확실하게 손을 들어줘야지. 박쥐 캐릭터랍니다. 박쥐. 야, 말 잘해야 되겠네. 이 한 표가 달렸습니다 지금. 류준열 배우는 최고의 연기가 맞아요. 유준열은 맞고 네. 유해진으로 갑니다. 유해진 배우의 최고의 연기라고 한다면 유해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전찬일 승리입니다. 야, 전찬일 승리입니다. 이 친구가 심판이에요? 얘 심판으로 됐고. 아니 캐스팅 보트가 된 게 이게 3대 1이니까. 캐스팅 보트. 아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유해진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일관된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감독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출 미스죠. 이런 그 배우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 배우가 연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연출자의 어떤 연기지도.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뇌가 상쾌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한국 영화 보면서 와 빨려 들어간다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건 맞아요. 네, 진짜 몰입하게 만드는 재밌나 보네. 그리고 영화가 딱 끝나니까 또 뇌가 개운해지는 거야. 와 재밌나 봐. 물론 이제 뒷부분에 좀 연출이 좀 딸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말 아주 좋은 자산, 배우 자산이죠. 유해진, 유준열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감독이 이분이 또 이게 데뷔작이네. 데뷔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작사 쪽에서의 압박도, 그러니까 투자 제작자 쪽에서의 압박도 분명히 이 영화의 마지막 방향을 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흔들렸구나. 뭔가 좀 개운한 결말을 원했던 거야. 딱 떨어지는 결말. 근데 이 이야기가 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해야 돼. 네, 진짜 조금만 진짜 할게요. 잠시만. 네, 그러니까 두 분이 3초만 넣고 있을게요. 더러워. 아니 왜? 거의 없다가 그런 말하면 정말 불쾌합니다. 왜요? 몰라 싫어요. 사람 생긴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분명히 이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뭐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 뭐 영화 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실록에 있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류준열이라는 존재가 적어도 조선 시대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정도의 납득은 돼야 돼요. 근데 후반부에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주인공 때문이거든요. 저는 거의 후반부에는 거의 홍길동전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후반부는 아마 계속해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거고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스포일러 때문에 지금 말을 막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근데 뭐 감독이 그 영화의 주제 의식에 한 번 더 방점을 찍기 위한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묘하게도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막 중첩돼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정치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죠. 사실은 그 점에서 분명히 그 의도성이 있었을까요? 의도성이 있었다. 그래서 흥미로워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큰 아쉬움은 사실 인조라는 왕은 그 공가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인데 공도 많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현세자의 죽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인조를 그리는 게 너무 평면적이고 단선적이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소현세자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악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인조라는 왕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면모가 너무 약화됐다라는 점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그건 인조에 대한 뭐 그 역사학자들의 평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역사 영화는 그런 역사적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좀 더 풍요롭게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배우가 유해진이니까 그거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조가 뭐 스포일러라도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을 어디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조금 그 빌런화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리한 전략을 구사했다.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게요. 여기 인조가 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인기가 더럽게 없어요. 인조가 왕이에요. 아니, 인조가 그러니까요. 왕으로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인조니까 왕으로 나오죠. 자 말꼬리 잡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인조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 예. 자, 아니 뭐 이런 뭐 하나 재미 보면 끝장을 보시는구나. 자, 말꼬리 잡지 않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아, 인기가 더럽게 없고요. 인기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첩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애첩한테 굉장히 휘둘릅니다. 아니 제작을 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참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진짜 현대 어떤 정치처럼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우연의 일치. 그래서 이게 보면서 자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교롭겠지. 공교로워. 소위 막 공교 마이크. 네. 소현세자 죽음과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조가 들려 막 이런 그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촐랑맞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때 막 약간 쭈삣쭈삣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 게 있죠. 메타포. 아무튼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앞부분에 얘기할 때 그 뒷부분 장면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감독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었다 하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다. 합리적 의심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라이너가 제 뒷받침을 해주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보고 싶네. 네, 보는 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래도 재밌다고 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작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목 수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전찬일 선생님? 네. 저는 오늘 홍콩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오래된 영화다. 1986년작. 이 정도면 신작입니다. 네. 신작인가? 왜냐하면 우리 최광희 씨가 훨씬 더 오래전 영화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요? 당당하게 합니다. 네. 지하정이라는 영화인데요. 지하정. 최근에 그 왓챠에서 서비스가 되면서 지하정 시크릿 로맨스라는 부제가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왕가이가 아니고 왕조이. 양조위가 아주 20대 중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30대 초의 주윤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윤발. 네, 그래서 그 두 배우의 그 연기와 캐릭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데요. 이 영화는 이제 1980년대 중반 당시에 홍콩 그 젊은이들의 방황, 고민 이런 것을 살인과 그러니까 형사물로 이렇게 잘 버무린 영화인데요. 보통 이 영화 속에서 이제 한 남자와 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세 여자는 보통 이제 삼류 연인이라고 하는데 삼류란 말은 제가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뜻한 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그 노래하던 한 여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살인 사건을 탐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 캐릭터가 나오는데 한 30분 지나서 그게 주윤발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영화는 그 형사가 나와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살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그 인물 다섯 그 인물들의 관계로 방점을 찍어가면서 나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본 홍콩 영화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예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관금붕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왕가이 때문에 관금붕은 많이 얘기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왕가이보다 더 좋아하는 한수입니다. 감독이고요. 두 번째 이제 연출작이고 연심이라는 영화에 이어서 제가 예전에 좀 연지구 같은 영화도 소개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최고라고 하셨죠. 네, 그 영화 멜로 영화로 또 최고죠. 이 영화는 좀 다른 류의 스릴러성 드라마로 또 아주 재밌고 그래서 다른 거 뭐 필요 없고요. 왓챠에서 좋은 화질로 좀 아주 독특한 분위기와 독특한 컬러의 홍콩 영화 보실 수 있으니까 강추하고 이 영화를 그 전찬일 대기자님이 추천하셔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어요. 그 전에. 못 보셨어요? 예, 그래서 뭐 추천하셨으니까 예의상 한번 봐야겠다 해서 봤습니다. 착하네. 예, 봤는데 그래서 약간 좀 어젯밤에 좀 이거 보느라고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좀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추천했냐 선배가 이거를 추천했을까. 그 정도로. 근데 이거를 영화의 만듦새나 이런 것들에 다 하면 또 긴 싸움이 될 테니까 그냥 나는 전찬일 선배가 상당히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더 보세요.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영화 감히 추천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대부분 녹할 거거든. 천천히 하는 사람. 전천희 평론가님 진짜 화났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아니 그래서 독특하다 와, 취향이. 진짜 사실 화났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는요. 그 왕가희보다 이 광금붕이 훨씬 더 큰 주목을 끌었고 진짜 그 화났습니다. 뭐 인지의 유학이라든지 완룡호까지 이 영화 포함해서 대단한 그 화제의 인물이었고 이 영화는요. 뭐 만듦새에서 기름진 그런 거는 부족해도 그 당시에 그 홍콩 젊은이들이 처한 그 쓸쓸함을 이 이상 표현하는 영화 사실 쉽지 않죠. 그냥 저런 사람이 말 섞지 마시죠. 그냥. 네, 뭐 스포일러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기름진 것까지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너무 투박해요 연출이. 제가 보기에 이 투박한 연출 의도된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사유를 하게 하는 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전찬희 80대 중반. 선배가 더 이상 굉장히 영화 독특하다. 어떻게 이런 영화를 추천하시지? 정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그 이해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한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제가 쟤를 탓했습니다. 영화를. 얼마 없죠 지금 머리털. 어떻게 선글라스를 딱 버리고 여자가 선글라스를 딱 내팽치고 저기 갔는데 양준이가 막 쫓아오고 딱 돌려서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엉망이다 영화. 이 연출의 엉망이 연출의 엉망. 저런 것들을 그냥 관용하는구나. 부처의 마음이다. 저거는 전찬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이 허접한 것도 저렇게 추천하냐. 그러니까 참 부처다. 부처다. 하나도 안 붙어요. 안 붙어 부처의 그리고 마음. 뭐 어떤 컷은 너무 짧고. 그러니까 엉망이야. 엉망이야. 광금붕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가 아마 초창기 작품인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작품이에요. 연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학생보다 못해. 양조위 주윤발이라고 하는 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활용한 거 외에는 이 작품을 과연 평가할 수 이게 있을까?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이 두 사람은요. 아이고. 아직 잘 들으세요. 저 잘 역사를 모르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 영화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더 스타로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단한 스타 아니었어요. 이 그 1980년대 그 초반 중반에.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오류입니다, 오류. 그 영화를 뭐 재미없게 볼 수는 있어도 저건 오류입니다. 영웅본색, 양조위는 뭐 그 다른 영웅본색 그 뒤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 작품하고 비슷한 시기라서 그러니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저 유명한 감독 배우들도 연기 그 폭이 막 널뛰기를 하는구나. 엉망과 예술의 경계를 완전 엉망이야. 저는 영웅 보습보다 이 영화를 5배쯤 좋아합니다. 5배가 정확하게. 이 간극을 어떡하지? 이 영화 보는 이 시점의 간극을 같이 영화 한번 더 봐요. 의문이에요. 의문을 남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라이너 씨. 저는 진짜 제목만 갑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작품들 아주 훌륭한 작품들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불리는 영화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랍니다. 야,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 저는 추천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안 했어? 네. 뭐 지나가면서 많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 이거는 포스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포스터 잘못됐고 예고편에 아주 말도 안 되는 퀄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요즘처럼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는 때 지구를 지켜라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다. 이 정도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감독이 이 영화 찍고 나서 한동안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요? 망했거든요. 아주 처절하게 망했고 1987이 데이트하기 전까지는 돈 못 버는 감독의 대표주자였어요. 잘하는데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장준환 감독이 만약에 지구를 지켜라가 잘 됐으면 그랬으면은 아마 그 필모도 달라졌을 거고 그렇죠. 화이도 안 나오고 1987도 안 나왔겠죠. 그렇죠. 문소리 씨 남편이에요? 네네네. 이게 이제 살인의 추억하고 같은 해 선보인 건데 그 제작사에서는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이 영화가 대박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대요. 진짜로? 그런데 이 영화는 쫄딱 망하고 이제 살인의 추억은 대박 터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오랜 세월을 장준환 같은 동기거든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준환과 봉준호가 그런데 이제 장준환은 오랜 세월을 버텨냈어야 됐고 그 화이로 이제 재개했고 1987로 그냥 화이가 이 사람이 그 감독. 야, 이거 나랑 잘 맞네 이 사람이. 이 사람 영화 내가 좋아하네. 아, 그래? 장준환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B급 영화의 대한민국 최고작이니까 반드시 영화는 보시면은 좋지 않겠나. 1987이 B급 영화예요. 아니. 그 전에. 지구를 지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강희님 갈까요? 아니면 우리 먼저 하시죠. 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12명의 성난 사람들
그 추천을 해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형 그 타이틀을 달고 가야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반드시 그렇지. 봐야 할 영화 100일. 그렇지. 오늘 그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100일. 예. 이거 형 파리쿡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최강희의 죽기 전에 봐야 할 101가지 영화 댓글이 근데 하나도 안 달렸어. 아 진짜로. 누가 올려놨더라고. 아니 근데 매블쇼에는 그래도 왕강 댓글을 달아서 너무 재밌게 봤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100편 남았는데 그러니까. 100편 중에 오늘 한 편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 취향을 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영화사의 걸작들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으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1952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아니 48년입니다. 48년. 아 그래요? 네. 형 52년이라고 써놨어. 이거는 잘못. 잠깐만 48년. 형이 추천하는 작품이면 형이 조사를 해와야지. 아니 나도 48년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여기 52년이라고 해서 내가 틀렸나 하고 그대로 간 거죠. 개봉이니까 48년. 어쨌든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자전거 도둑.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둑.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겠거니 생각하는데 그 정도야. 이렇게 탁 얘기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전거 이런 영화. 세계 영화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한 편의 영화 하면 이 영화를 뽑을 정도로 중요한 영화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영화예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왓챠로 봤는데요. 왓챠. 그래서 왓챠 아닌가? 뭐 아무튼 OTT에서 보셨겠죠. OTT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비투라 데시카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탈리아에 막 실업자들이 넘쳐났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주인공이 이제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 근데 그 일자리가 벽보 붙이는 일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가져와라. 네 자전거를. 근데 이 사람 자전거가 없어요. 그 전에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팔았거든. 어디다 맡겼거든. 전당포 같은 데다가. 그래서 아내가 정말 아끼는 그 침대보를 팔아서 그 전당포에다 또 맡겨서 자전거를 찾아. 자전거를 찾아서 벽보를 막 붙이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훔쳐가 버린 거야. 내 자전거를? 이게 큰일 난 거지. 이거는 진짜 다 잃은 거지. 자전거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다 잃었어. 돈도 못 버니까. 다 잃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하고 자전거 도둑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플롯이에요. 간단하네요. 그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전후 이탈리아의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게 만든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 영화의 이 흐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나 민중 이런 사람들을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 근데 이게 맞아? 지금 댓글에다 훔쳐간 사람이 엄복동이라는 게 맞아? 아니 다 그거 맞아? 아니지? 말이 돼? 이탈리아에 무슨 엄복동이 갔겠어? 그냥 뭐 욕 좀 해줘. 아니지? 저는 이 자전거 도둑 뭐 대단한 명작이잖아요. 근데 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이 명작을 정말 죽을 것 같고요. 왜냐면 같아. 근데 저는 이 최강 평론가님의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이제 생존 전략으로 100회 출연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다른 평론가들이 다 하는 뭐 100편 뽑는 거 자기도 하겠다.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이 최강 평론가님의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싸울 시간 너무 아닌데. 지루하고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청취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너무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시죠. 이게 과거에 다 했었던 작업들이에요. 전차인 평론가가 맨날 40년대 50년대 영화 갖고 와가지고 맨날은 아니고 어쩌다가 아주 매주 죄송합니다. 기간 받았는데 여기는 101편을 한다니까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성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작업에 이거 마이너 카피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은 이 영화는 내용보다는 그 네오리얼리즘의 네오가 뭔가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걸 안 했어요. 저 너무 지겨워요 이 얘기가. 네오리얼리즘 그만 배우고 싶어요. 아니야. 그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영화 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이미 다 봤어요. 다 비슷한 좋아하실 거예요 보시면. 기생충 보시면 돼요. 기생충이야. 네, 기생충 보고 나서 자전거 훔치는 게 보고 싶으면 원복동 보시면 되고요. 네, 그거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기생충. 그럼 안 봅니다 나는 이거.
됐죠? 상상력이 풍부해요. 안 봅니다. 미안합니다, 최강희님. 안 보면 니만 손해. 아니 뭐 죽기 전에 봐야 하는 영화니까 죽기 직전에 볼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때 보면 되잖아요. 네, 거의 없다로 가겠습니다. 네. 거의 없다 갑니다. 저는 약간 전 되게 잔인한 운명에 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등장하는 한마디로 남이 망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남이 심하게 망할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드니 루멧 감독의 고 시드니 루멧이죠 이제.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라는 영화인데요.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 네, 이게 뭐 2009년작입니다. 네, 이게 뭐 제목 보면 무슨 악마 나올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한 형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몰릴 대로 몰려 있는 두 명의 형제가 금은방을 털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형제로 누가 어떤 배우가 나온지 기억나세요? 아니 나는 배우는 몰라. 나는 설경구 몰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근데 그 금은방이 어디에 금은방이냐? 그럼 자기 부모님이 하고 있는. 네,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으세요? 네.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뭐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굉장히 좋은 영화고, 그러니까 이게 코엔 형제, 에단 형제와 조엘 코엔 형제가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파고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지금 현대 사회 뭐 굳이 현대가 아니어도 되지만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우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되게 어려운 문장을 수루룩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되게 재수 없게 내가 운이 없거나 아니면 운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이건 너한테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필연적인 우연이란. 근데 이 개인들을 이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게 몰아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숨기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밌어요. 이거 시드니 루멧 감독의 유작이에요? 유작. 마지막 작품.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한 그 감독이에요. 이 시민의 성난 사람들은 시드니 루멧 감독의 데뷔작. 지금 이 소개한 거는 그분의 유작. 마지막 제가 형님 생각해서 골라온 거예요. 이거 막 숨이 쌍관처럼 딱딱 맞아 떨어진다. 데뷔작과 유작을 소개하는. 이게 아마 80대 노인이 연출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작품이었고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필립 세이머 호프만 그 호통치는 연기가 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뭐 사실 필립 세이머 호프만은 워낙 좋은 배우니까는 여기서 아주 좋은 연기를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올빼미의 유해진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사실 시드니 루멧이 굉장한 명작임에도 이 전에 한동안 굉장한 슬럼프에서 만드는 영화마다 다 실패했는데 이 영화로 다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멋진 유작을 남기고 떠나신 거죠. 본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정말 좋은 영화인데 힘들더라. 정서가 이 영화가 나한테 준 정서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막장이 되지 사람들이? 사람이 망가지지. 그냥 계속 막장. 이 막장이 점층돼요. 그러니까는 진짜. 막 한숨이 절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상상하지 못할 일을 벌이면서 마지막엔 이게 잘 수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이 두 주인공이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형제가 맞지? 네, 근데 그 동생이 그 부모님 금은방 털러 가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누구 다른 사람한테 시켰지. 예. 생각을 내가 본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보시면 되겠네. 동생이 에단 호크, 형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인데.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네. 나는 진짜로 그냥 형제 같아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유명한 분들이야. 저는 이 영화가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게 수습이 될 리가 있겠냐는 거죠. 이따위로 일을 만들어 놓고 수습이 되겠니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네 분 덕분에 좋은 영화 한번 이번 주말에 보기로 하고요. 벌써 4시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정희 씨 뭐 뒤에 뭐 선약 있어요? 나 있죠. 이게 선약 아니에요? 근데 매불쇼가? 아니 요거는 이제 4시 끝났잖아. 네. 자꾸 급하게 정리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갑시다. 왜? 나 이거 본 거 같다니까. 봤으면 또 봐 한번. 알았어요. 본 거 같아. 자, 4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